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GDP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바로 직전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물가 지수겠죠. 물가 지수를 100으로 두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가 안정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뒤의 공포라고 해서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호황일 때 발생하는 거라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요즘은 원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가 불황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불황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실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능력도 없고 의사가 없으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이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이나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일 때, 경기가 불황일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이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여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 방법이 필요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 혹은 3, 4년 전에 많이 돌았었잖아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술을 대체하게 되겠죠. 이때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혹은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 하고요. 계절에 따라 고용 기회가 감소돼서 발생하는 실업은 우리는 계절적 실업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건설업, 관광업 등이 발생하겠죠. 만약 제가 스키 강사인데 여름에는 스키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실업을 우린 계절적 실업이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스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농부도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업이 발생하게 되니까 계절적 실업이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마찰적 실업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 불황이랑은 관련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능력이 뛰어난데 지금 이제 충분한 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은 우리가 실업이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업률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 15세 이상을 노동
생산 가능 인구 혹은 노동 가능 인구 혹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나타냅니다. 이들을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한 3%대에 있습니다. 3%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되게 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실업자에 포함돼야 되는 많은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혹은 학생이라든지 혹은 직업을 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직업 담력자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계에서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실업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포기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취업이 안 돼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시 많이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통계에서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실업률을 보는 것보다 고용률을 많이 보려고 하고요. 고용률은 이제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숫자를 보는 거고, 이때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한 66%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66%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의 3분의 2만이 취업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취업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이 영향입니다. 실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냐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요. 심리적 고통으로 자아 실현의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 외에도 자아 존중감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업자인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서 구직 단념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가 위축되어서 경제 전반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잖아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세수가 줄어들 만큼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안인데요. 실업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곤이 확산되고요. 가족이 해체되고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요.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기업의 생산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기 변동에서처럼 경기가 불황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재정 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실업이란 건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감소하는 것, 혹은 경기가 불황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조세를 인상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의 양, 통화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면 어, 고용을 위해서 혹은 그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취업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컴퓨터 관련된 직업훈련 학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직업훈련 학교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조적 실업에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이잖아요. 그런 구조적 실업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를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고 특히 코딩과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교육해서 개발자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 과정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재정지출 확대와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이라면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자리란 걸 창출하는 건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뭐 지난 정권 혹은 이번 정권 혹은 전전 정권 막 이렇게 다양한 정권들을 보면 IMF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대통령 공약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이 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기초적인 중학교 사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다양한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뉴딜 정책이랑 관련이 돼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뉴딜 정책을 했었죠. 그때는 재정 지출을 확대했었고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특히 공공사업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서 실업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정부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해야 될 역할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입니다. 일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할 능력을 갖춘 이후에 회사에서 혹은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의 종류가 네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마찰적 실업을 제거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세 가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은 달라요. 우선 경기적 실업을 막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나 고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경기적 실업 자체가 디플레이션과 혹은 경기 불안과도 영향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훈련을 해야 하는 경우고요. 계절적 실업이나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서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실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